삼국지 제7-13장 한중왕 유비 그리고 검은 돼지의 저주. 조조의 불패 신화가 무너져 내립니다. 한중을 버리고 도망치는 조조의 군대는 그야말로 오합지졸이었습니다. 제갈공명은 조조가 도망칠 길목마다 이미 마초와 장수들을 매복시켜 놓았고 조조군은 숨 쉴 틈 없는 기습 공격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게다가 위연히 쏜 화살이 조조의 입술을 스치며 부상을 입히자 위나라 군대의 사기는 땅에 떨어졌습니다. 쫓기는 조조군의 뒤로는 마초의 기병대가 불길처럼 들이닥쳤고 밤낮 없이 달려서 경주에 도착해서야 조조는 비로소 목숨을 건졌다는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었습니다. 조조가 패퇴하자 한중은 완전히 유비의 땅이 되었습니다. 유봉, 맹달, 왕평은 파죽지세로 상영군을 비롯한 주변 지역을 모두 점령했고 조조가 버린 땅의 관리들은 줄줄이 항복을 선언합니다. 유비는 백성들을 위로하고 후한상을 내려 민심을 얻었으며 이제 모든 장수들의 시선은 한 곳을 향합니다. 바로 유비를 황제로 추대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갈공명과 법정은 유비에게 간곡히 청합니다. 조조가 권력을 독점하고 황실을 겁박하니 주군께서 명분을 세워 이에 맞서야 합니다. 이제 하늘과 백성의 뜻을 받들어 왕위에 오르십시오. 하지만 유비는 완강히 거절합니다. 나는 한나라의 신하요 황제의 명 없이 스스로 왕이라 칭하는 것은 조조와 다를 바 없는 역적의 짓이요. 유비의 고집에 장비가 답답한 듯 소리칩니다. 아, 형님, 성씨가 다른 놈들도 다 왕이다 황제다 하는데 황실의 핏줄인 형님이 왕 좀 하는 게 뭐가 문제입니까? 결국 제갈량의 끈질긴 설득 끝에 유비는 한중왕의 자리를 수락합니다. 건한 24년 가을, 면양에 웅장한 제단이 세워지고 오방색 깃발이 휘날리는 가운데 유비는 마침내 한중왕에 등극합니다. 유선을 태자로 책봉하고 관우, 장비, 조운, 마초, 황충을 5호 대장군으로 임명하니 총나라의 위세가 하늘을 찌를 듯합니다. 유비는 즉시 조조의 역모를 고발하는 상소를 올리며 천하통일의 의지를 불태웁니다. 이 소식을 들은 조조는 분노에 치떨며 당장이라도 전군을 이끌고 유비를 치려하지만 사마이가 나서서 그를 말립니다. 사마이는 무서운 계책을 내놓습니다. 피를 흘리지 않고 유비를 무너뜨릴 방법이 있습니다. 손권에게 사신을 보내 형주를 치게 하십시오. 유비가 형주를 구하려 군사를 돌리면 그때 우리가 한중을 치면 됩니다. 조조는 즉시 손권에게 사신을 보냈고 손권 역시 계산기를 두드립니다. 손권의 참모 제갈근은 관우와의 정략 결혼을 제안하며 형주로 향합니다. 관우 장군, 우리 죽은 손권에게 총명한 아들이 있으니 장군의 따님과 혼사를 맺읍시다. 그리하면 우리는 영원한 동맹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자존심 강한 관우는 불같이 화를 냅니다. 내 호랑이 같은 딸을 어찌 너희 주군의 개 같은 아들에게 주겠느냐? 썩 꺼지거라. 이 한마디의 모욕은 손권의 자존심을 짓밟았고 결국 오나라와 위나라의 위험한 동맹이 성사되는 계기가 됩니다. 손권은 조조에게 편지를 보내 관우의 뒤를 치겠다고 약속하고 조조는 조인에게 명하여 형주를 공격할 준비를 시킵니다. 이 첩보를 입수한 유비와 제갈량은 관우에게 먼저 성공을 날려 적의 기세를 꺾으라는 칙령을 내립니다. 관우는 5호 대장군의 수장으로서 위엄을 갖추고 출정 준비를 합니다. 그날 밤 관우의 꿈속에 거대한 검은 돼지가 나타나 장막을 찢고 들어와 관우의 발을 물어뜯는 기이한 일이 벌어집니다. 꿈에서 깬 관우는 발에 통증을 느끼며 불길해하지만 아들 관평은 돼지는 용의 상징이니 길몽입니다라며 아버지를 안심시킵니다. 관우는 망설임 없이 군대를 이끌고 양양으로 진격합니다. 양양을 지키던 조조의 장수 조인과 만총은 관우의 기세에 눌려 수성전을 펼치려 하지만 혈기왕성한 부장 하오조는 물이 오면 흙으로 맞고 장수가 오면 칼로 베면 된다며 출전을 감행합니다. 하지만 전장은 관우의 동무되었습니다. 관우의 계략에 말려든 조조군은 유인책에 속아 이심리를 쫓아왔다가 역습을 당합니다. 관평과 요하가 좌우에서 들이닥치자 조조군은 혼비백산하여 무너졌고 관우는 도망치는 적장의 목을 단칼에 베어버리며 양양성을 함락시킵니다. 승기를 잡은 관우는 곧바로 번성으로 향합니다. 조이는 겁에 질려 성문을 굳게 닫으려 했으나 부하 장수들이 강을 건너오는 관우군을 공격하자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강 한복판에서 청룡언월도를 비껴든 관우의 위풍당당한 모습에 위나라 병사들은 싸우기도 전에 기가 꺾여 도망치기 바빴습니다. 결국 조이는 번성 안에 고립되어 조조에게 다급한 구원 요청을 보냅니다. 보고를 받은 조조는 다급하게 묻습니다. 누가 가서 관우를 막겠느냐? 이때 한 장수가 비장하게 나섭니다. 바로 우금입니다. 그리고 우금은 선봉장으로 목숨을 걸고 싸울 장수를 찾는데 한 사내가 관우를 산채로 잡아오겠다며 호기롭게 외칩니다. 조조가 기뻐하며 군사를 내어주니
북위의 지원군이 거대한 폭풍처럼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과연 관우는 이 새로운 적들을 상대로 불패의 신화를 이어갈 수 있을까요? 전운이 감도는 번성. 진짜 승부는 이제부터입니다.